아일랜드의 뭐 더블린. 사실은 도시가 일종의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구조 변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기체니까 환경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환경을 잘 수용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하나가 적응형. 고 그다음에 그렇게 나왔던 어떤 우리 적응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왔으면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 변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원타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지속 가능하게끔 하고 평가해서 또 뭐 피드백 주고 또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도 변수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비결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아까 그냥 포틀랜드도 얘기하셨고 뭐 암스테르담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비결이 뭘까요? 제가 행정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뭐 행정의 역할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포인트가 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성공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변수는 구조 변수, 제도 변수, 행위 변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조 변수, 제도 변수, 행위 변수. 예. 뭐 구조는 거시적인 거고 예. 행위는 미시적인 거고 예. 제도는 좀 중간적인 예. 그런 걸로 나눠서 이제 그 설명을 하면은 뭐 성공과 실패가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일단 그 가장 쉬운 이 환경, 예. 구조 변수라는 것은 트렌드, 시점,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거죠. 예. 환경의 흐름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포착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행위 변수라고 얘기하면 뭐 리더십이라든가 창의적인 역량이라든가 뭐 공무원이 됐든 시민이 됐든 그런 똘똘해야 된다는 거죠. 예. 북유럽에 가면은 교육 같은 것들 수준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되게 노력들도 많이 하고 헌신적이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정책으로 연계하는 그런 그 뭐 공공부문의 역할 같은 것들이 강한 그런 쪽이 이제 북유럽 쪽이지 않습니까? 복지도 하고 또 달랑 복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복지와 결부시키는 그런 혼합 전략 이런 것들을 근로복지 연계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나 나라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쭉 얘기하시면 이 시청자들이 잘 모르니까 아까 얘기 잘 하셨잖아요. 활력, 행복, 매력이다. 이렇게 찍어서 딱 세 단어로 해주시면. 활력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경제적인 활성화, 일자리 아니 그거는 이제 다 설명을 하셨고 네. 그것들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 아까 그거를 이제 복잡하게 이제 구조 변수, 행위 변수, 제도 변수 쭉 설명하셨는데 이 시청자들이 싫어하니까 딱이다. 비결은 딱이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맛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맛집도 그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하루아침에 맛집이 되는 것은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노력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뭐 시장의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그런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만 이런 진로 같은 것들이 이제 집행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결정을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그 집행된 거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순환 반복이 되고 꾸준하게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도시가 일종의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구조 변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기체니까 환경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환경을 잘 수용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적응형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나왔던 어떤 우리 적응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왔으면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행위 변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원타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지속 가능하게끔 하고 평가해서 또 뭐 피드백 주고 또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도 변수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제도 변수 안에서 이제 과거에는 관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강했죠. 근데 요즘에는 관의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역할, 시민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연계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관과 민과 뭐 기업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협력체제 같은 것들을 뭐 전문용어로 거버넌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성공 비결로 지목을 할 수가 있겠고, 그거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도시로 오게 되면은 지역 마케팅을 잘해서 이제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고 한 그런 사례들을 갖다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마케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뭐 가장 작은, 제가 최근에 신안군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신안군, 네. 1004개의 섬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천사섬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신안을 갖다 이제 꽃섬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섬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마케팅, 꽃섬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연육교 같은 것들을 갖다 활용해서 이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마케팅. 뭐 좀 옆에 있는 목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뭐 케이블카라든가 여러 가지 색다른 시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활력이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꾸준한 마케팅 노력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한다라고 얘기하면 인지도가 높아지고 찾아오게 되고, 실제로 제가 이 목포항에서 출발해서 홍도까지 가는 쾌속선을 한번 타봤어요. 예. 근데 그 타고 신안을 섬과 섬을 누비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당히 뭐 섬 입간판도 설치하고 지역마다 이런 브랜딩 전략 같은 것들을 갖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또 군수님이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뭐 홍보 전략으로 이제 꽃 색깔과 비슷한 짓을 하고 무료 입장, 뭐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 이런 낙후된 군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할 수 있고, 영주도 침체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안의 사례 같은 것들이 비추어 보면은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아까 이제 비결을 이제 뭐 아까 구조 변수, 행위 변수, 제도 변수를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이제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구조 변수는 잘 할 것 같고, 또 보통 한국 사람들이 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는 좋으니까 행위 변수도 잘 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고 평가하고 이런 제도 변수 쪽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또 도시의 매력, 도시 하면은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마케팅 앞에 브랜딩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잘된 브랜딩 도시의 사례는 어디고, 혹시 지금 영주는 선비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영주의 브랜딩에 대해서, 선비 세상에 대해서 한번 현대적인 좀 뭔가 이렇게 해석이든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 지역마다 이제 어쨌든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자, 이건 뭐 또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혹시 뭐 이렇게 영주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뭐 어떤 얘기든지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뭐 영주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이 이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도심이 난개발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압축이 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제 이 집약을 좀 시켜야 되는데 갈 길이 멀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대도시 같은 경우도 15분 도시에서 이제 공공 서비스 제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압축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주도 어쨌든 이제 철도 교통이 되게 이제 발전한 도시고, 이런 영주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버스 교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좀 잘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명 관광지, 특히 영주의 컨셉이 선비인데, 그렇죠. 선비뿐만 아니라 소백산이라는, 제가 오늘 이제 소백산 중령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워낙 산세가 예쁘고 해서 이제 예전에도 가고 싶었지만은 못 갔던 희방산을 들려봤어요. 계곡이라든가 계곡에서 내려보는 또 이제 풍기 쪽의 그런 전망, 그런 것들은 되게 경쟁력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홍보의 포인트라든가 힐링의 포인트 같은 것들을 잘 엮어내고 홍보한다라고 얘기하면 영주의 그런 활력을 제고하고, 또 영주에서 와서 이제 영주의 매력에 빠지는 그런 관광객들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 책 자체가 뭐
정말 여백의 미가 별로 없는 책입니다. 빽빽하게 우리 김정일 교수께서 사실은 발로 쓴 책입니다. 발로 꼭꼭 밟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다는 거는 뭐 사실 말이 좀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시간을 내서 이 챕터별로 하나씩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먼 길 와주신 우리 김정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곧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